자,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관계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쭉 내 이야기를 따라가봐. 시그마 n equal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n 이라는 급수가 s라는 걸로 수렴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 다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의 ak를 s의 n이다 라고 표현을 해볼게. 이제 요거는 이제 급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부분합 이런 상태야. 자, 그러면 잘 봐봐. 시그마 n equal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n, 즉 급수는 무엇의 무슨 값이라고 했냐? 부분합의 극한. 따라서 부분합 sn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라고 쓸 수가 있겠지. 맞나요? 그리고 그들의 합이 지금 large s다 뭐 이런 상태야. 맞냐? 자, 그런데 내가 이런 짓거리를 해볼게. sn이라는 부분합에서 s의 n-의 1이라는 걸 빼볼게요. 그럼 이거 a에 뭐만 남음? an만 남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은 an이야. 자, 어차피 둘이 똑같은 거니까 내가 리미트하고 이렇게 각각의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리미트를 취해볼게. 근데 그러면 리미트 sn은 s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s의 n-1도 어떻게 될까?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었음.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면 an이 수렴한다면 an 플러스 1도 수렴하지.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a의 n-1도 수렴하지. 똑같아. sn이라는 걸 하나의 수열로 생각하면 sn이라는 수열이 s로 수렴하는 거야. 그럼 s의 n-1도 어디로 수렴하겠어? s로 수렴을 하겠지. 그럼 s-s가 될 테니까 좌변은 뭐가 되겠니? 0이 될 거야. 따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리미트 우변에 있었던 an 이게 바로 제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정했을 때 무엇이 얻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급수가 뭐 했다? 수렴을 했다. 그렇게 가정을 해봤더니 일반항은 어디로 갔다? 0으로 갔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지. 맞아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급수가 수렴을 하면 일반항은 어디로 수렴한다? 제로로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대우명제로 취해볼게. 대우명제. 대우명제란 그럼 뭘 거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 즉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뭐 한다야? 급수는 발산한다 예요. 이건 대우명제. 원래 명제랑 대우명제는 참 거짓이 같을 테니까 이 두 개가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되겠지. 오케이? 급수가 수렴을 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간다라는 걸 식을 통해 찾았어. 따라서 그 친구의 대우명제인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면 급수는 발산한다라는 거예요. 됐냐?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시그마 n equal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의 1 이런 급수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일반항이 이거란 말이지. 근데 일반항의 극한이 얼마야? 1. 1이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무엇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했어? 0이 아니에요. 그 말은 이거는 보자마자 수렴하겠구나 발산하겠구나. 얘는 보자마자 발산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네가 판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됐나? 자, 근데 마치 수투랑 비슷해. 어떤 명제를 배웠을 때 그 친구의 대우는 무조건 참이지만 그 역이 과연 참인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역을 한번 볼게. 자, 역은 뭐가 될 거냐면 결론과 과정의 위치를 바꾸는 거니까 일반항이 0으로 가면 급수가 수렴한다. 이게 역이 되겠지.
근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는 주의해야 돼. 어떤 예시가 있었냐면 우리 앞에서 봤었던 예시 중에 이런 거 있었거든. 봐봐. 리미트는 다 시그마 n equal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의 1분의 1이다 라는 걸 한번 보자. 일반항이 얘죠. 그럼 일반항의 극한은 당연히 어디로 가는 게 확실해? 0으로 가는 게 확실해. 그런데 내가 이거 어떻게 계산할지 한 번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 n equal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켤레 곱해서 유리화하면 분모를 일단 1로 만들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을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분모가 1이 될 거야. 따라서 분자 쪽은 루트의 n 플러스의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될 거고. 일단 부분합을 계산해봤더니 어떻게 될 거냐면 맨 뒤에 있는 이 새끼랑 맨 앞에 있는 제일 작은 이 새끼 요렇게가 남았었던 거에 리미트 이렇게 나왔었을 거거든. 이건 앞에서 했던 예시 그대로 쓰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한대로 발산했음을 경험한 적이 있어. 그치? 보시다시피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꼭 수렴하는 건 아니었지. 그러니까 명제의 역은 거짓이다라는 건 주의해야 되고 네가 외워야 될 명제는 급수가 수렴을 하면 일반항이 0으로 간다. 마치 이것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 우리 수투에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는 3이다. 뭐 이런 극한이 주어졌을 때 분모가 0으로 갔는데 수렴했으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 0으로 가야 되겠네. 와 같이 자연스럽게 정보를 하나 얻어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시그마 n equal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은 3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순간 아, 이 말 속에는 리미트 an은 얼마구나. 0이란 정보가 숨어 있구나.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끄집어내고 문제에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명제를 통해 내신 시험 같은 데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거냐면 다음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정해보세요 와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 n equal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수렴 여부를 판정해보세요. 자, 그러면 네가 무엇을 1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냐? 리미트 an을 계산해보는 거야. 리미트 an을 계산해봤는데 만약에 0이 아니야. 즉 일반항이 0으로 안 가. 라면 즉시 뭐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즉시 발산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리미트 an이 0이야. 그럼 리미트 an이 0이면 무조건 수렴한다? 그렇지도 않았지. 그렇다고 무조건 발산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직접 계산을 해봐야지만 이게 과연 수렴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명제는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는 1차 걸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일단 일반항 봐보고 0으로 안 가면 발산 1차 걸음망으로 끝. 근데 리미트 an이 0이면 그럼 수렴할지 안 할지 그냥 이 사실만으로는 모르겠는디. 그러면 직접 해보고 따져봐야 되겠다. 직접 해봤더니 발산하네. 어떨 땐 직접 해봤더니 수렴하네. 그러니까 수렴 발산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 명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제 속에 급수가 수렴한다는 사실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이 0으로 갑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주고 있는 거니까 놓치지 말고 단서를 뽑아내고 그걸 문제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 사실 한번 배웠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급수의 성질 은 대단한 게 없습니다. 왜? 급수는 결국 무한대까지 더할 뿐 결국 시그마거든. 그럼 시그마랑 성질이 똑같아. 여기 보면 그냥 눈으로만 볼게요. 급수 시그마와 시그마가 수렴을 하고 그 합을 각각 S와 T라고 할 때 1, 2번, 3번 다 맞죠. 둘이 더한 거 따로따로 할 수 있고 둘이 뺀 거 따로따로 할 수 있고 뭐 앞에 상수 곱해진 거는 상수 당연히 밖으로 뺄 수 있다. 물론 어떤 미친놈이 밑에 주의처럼 곱하기에다가 시그마를 분배하겠니? 이건 수원에서도 하면 안 됐던 짓이죠. 그러니까 딱히 칠판에 쓸 일은 없고 수원 때의 시그마랑 똑같다라는 것을 리마인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을 한다면 그 합을 구해주세요. 자, 1번부터 보면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의 2분의 3n 플러스의 빼기 1이다. 일단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보려면 1차 걸음망부터 통과시켜 봐야 돼. 1차 걸음망이 뭐냐면 일반항이 과연 0으로 가냐야. 자, 이 친구 일반항이 이 새끼입니다. 일반항 0으로 가냐? 안 가죠. 3으로 가겠지. 그럼 벌써 걸음망에 걸린 거야. 아, 이 새끼 무조건 뭐 하겠구만. 발산하겠구만.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자, 일단 1차 걸음망 가동합니다. 일반항의 극한을 보자. 일반항 어디로 감? 1 빼기 1이니까 어디로 가긴 해? 0으로 가긴 해. 하지만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벌써 결론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해봐야 된다고? 직접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직접 계산을 어떻게 할까는 보이지. 방금까지 배웠었던 무슨 형이니 저거? 소거형 급수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부분합 부분을 구한 다음에 그 녀석의 이제 극한을 취할 건데 혹시 조금 익숙해졌을까 싶어서 한번 바로 암산을 해볼게. 얘랑 얘 몇 칸 차이야? 한 칸 차이. 그럼 앞뒤로 몇 개 살아? 하나씩 살아.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제일 작은 거 좌우 중에 누가 살아? 좌가 살겠지. 몇 분의 1로? 2분의 1로 살 거야. 그 다음 n까지가 부분합이니까 n일 때는 왼쪽 오른쪽 중 큰 쪽이니까 누가 살아? 뒤가 살지. 그러면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분의 1이다. 가 있겠지. 했더니 이 친구는 뭘로 수렴할 거냐?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하겠죠.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봐야지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이 녀석이 3일 때 이것을 구해보세요. 시그마 AN-2N 플러스 1분의 3N 이것이 3이다. 자, 승훈아, 급수가 수렴을 했다. 그러면 무엇이 어디로 간다? 한글로 하면 돼. 일반항이 0으로 간다. 근데 여기서의 일반항은 AN인 거야? 아니지. 이거 전체가 당연히 일반항인 겁니다. 따라서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리미트 AN 빼기 N 플러스 1분의 2N이 제로다. 이 정도 암산하자. 얘가 0으로 간다는 건 AN은 따로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암산 가능하지 뭐. 이 정도 뒤에 게 2로 수렴한다 정도는 될 테니까. 오케이. 자, 요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보자. 리미트 4n-의 1분의 NAN 플러스의 3n. 바로 수열의 극한을 계산해보래. 근데 나는 AN의 수렴값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NAN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분모 분자를 무엇으로 나누어 주면 될까? N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되겠지. 근데 암산도 좀 해보자. 어차피 나누면 암산 돼요. 분모 N으로 나눠봐. 4 빼기 N분의 1은 0으로 가겠지. 여기 N으로 나눴으니까 AN만 남았을 거라서 2 플러스 뭐 뒤에 있는 색은 그냥 3이네. 따라서 정답은 4분의 5다. 정도는 암산할 수 있겠지. 아무리 못해도. 자, 11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AN 마이너스의 2는 5다. 다시 한번 서진이가 풀 문장으로 말해보자. 무엇이 뭐하니까 무엇은 어디로 간다? 그렇지. 그렇다면 급수가 수렴했으니까 일반항 이 새끼는 어디로 간다고? 제로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가 0으로 간다. 그래서 넣자. 따라서 정리하면 리미트 n분의 AN은 2로 간다. 와 같은 단순한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n제곱 플러스 4분의 2n제곱 플러스 3nan. 자, 얘는 분모 분자를 n의 몇 승으로 나눠주면 될까? n제곱으로 나눠줘야 n분의 an 같은 걸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머릿속으로 암산이 될 거야. n제곱으로 나누니까 1 더하기 n제곱분의 4는 0으로 갈 겁니다. 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n분의 an이니까 2로 갑니다. 정답은 8이겠지요.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an-n의 4제곱 그거 분의 1의 세제곱부터 n의 세제곱까지 이게 수렴한답니다. 그때 리미트 an의 값을 구해주세요. 똑같은 개념 반복이야. 급수가 수렴하니까 일반항은 0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 말은 일반항 이 새끼가 0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난 따로 얘가 어디로 갈지를 알면 끝나는 이야기지. 그래서 나는 먼저 이걸 계산할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4제곱 그거 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쭉쭉쭉쭉 n의 세제곱. 지난 시간 수업 시간을 잘 기억하신 분이라면 이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분의 1이야. 그거 어떻게 했었더라? 리마인드 이거만 해볼게. 지난 시간에 똑같이 했었습니다. k equal k equal 1에서부터 n까지 k. 요거 공식으로 하면 뭐였지? 2분의 nn 플러스 1. 하지만 그것을 전개해봤더니 2분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n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의 제곱이 뭐였냐면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서 얘를 전개해봤더니 3분의 n의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더라. 뒤에는 무시해볼게. 마찬가지로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k 세제곱은 이 새끼 전체 제곱이었지 않냐? 그러니까 4분의 n의 4제곱으로 시작하는 4차식이었다라는 걸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냐면 어차피 수열의 극한 계산할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되는 거라 맨 앞에만 중요했었는데 시그마라는 건 더한다는 뜻이라서 인테그랄이랑 유사성이 꽤 있어. 최고차항까지는 똑같다 이거지. x 적분하면 2분의 x제곱, 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x세제곱, x의 세제곱 적분하면 4분의 x4제곱.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빠르게 최고차항만 구하고 싶을 때는 열심히 계산하지 마시고 최고차항만 적분으로 뚝 빨리 찾으세요 라는 걸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거일 거다라는 걸 통해 4분의 1이라고 암산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지. 자, 그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 자, 이것도 급수가 수렴한데 그럼 바로 쓰자. 리미트 일반항이 0으로 간다니까 일반항이 바로 an-2의 n승 플러스 1분의 2의 n 플러스 1승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것이 제로. 충분히 암산 가능할 거야. 뒤에 있는 이 친구는 어디로 수렴하겠냐? 지난 시간에 했었던 등비수열분의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먼저 공비가 같은지를 봐야 돼. 당연히 같아. 그럼 이제 개수 비교하면 되는데 얘는 2의 n승이 하나, 2의 n승이 2개, 2로 수렴할 거야. 그럼 an-2가 0으로 가는 느낌이니까 얘는 2로 간다. 자, 그 다음 내가 구해야 될 거 리미트 해놓고 뭘 구하려냐? 2의 n승 플러스의 3 그거 분의 2의 n승 곱하기 a의 n 플러스 5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승. 자, 당연히 분모 분자 무엇으로 나누고 싶어져야 정상? 2의 n승으로 나누고 싶어져야 정상. 그럼 분모는 1 플러스 2의 n승분의 3인데 이 새끼 0으로 가겠지 뭐. 분의 분자 쪽 2의 n승으로 나눌 거니까 an만 남았네. 2 플러스 뒤에 거를 2의 n승 나눠주면 5 곱하기 2인 10이 남겠네. 정답은 12겠다. 자, 그 다음 14번 하겠습니다. 시그마 n 곱하기 an은 8이래. 그럼 서진아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리미트 무엇은 무엇 따라?
그렇죠. NaN은 0이다. 이제는 지금 5번째 정도 반복하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끄집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이것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리밋도 3n 플러스 루뚜루뚜루뚜뚜 4n제곱 플러스 9n 그거 분의 n제곱 플러스 1 an 플러스 3n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어이. 자, 일단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준다의 느낌으로 시작하면 될까? n으로 나눠준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암산을 좀 해보자. n으로 나눠주면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루트 안에가 4 플러스 n분의 9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얼마만 남게? 2. 1단원을 했으니까 암산을 조금씩 하는 거야. 지난 시간처럼 일일이 다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분자의 오른쪽도 먼저 써놓자.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여기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암산이 잘 안 될 수 있지. 얘만 좀 따로 떼볼게요. 나 지금 분모 분자 뭘로 나누고 있었지? n으로 나누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 n분의 n제곱 플러스의 1 곱하기 an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을 거라고. 근데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극한은 nan이지. 그러니까 an 옆에 nan을 내가 일단 억지로 만들어 줘야 돼. 그래야 써먹을 수 있음. 그러면 분모가 n제곱분해가 될 거고 분자가 n제곱 플러스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했더니 얘는 어디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니까 얘는 0으로 가니까 이 친구의 극한값은 0. 아, 이 자리가 0이겠구나. 5분의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자, 수열 AN에 대하여 급수가 수렴할 때 다음의 값은 똑같아. 급수가 수렴하니까 의정아 무엇은 뭐 어디로 간다? 일반항은 0으로 간다. 일단 식 써볼게. 리밋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다가 7의 n승 박아주고 그거분의 an 플러스 3의 n승 마이너스 7의 n 플러스 1승이란 새끼 이것이 0으로 간다야. 따로따로 좀 계산해볼게. 민중쿤 7n승 3분의 n승 이거 어디로 수렴해? 0. 그치? 분모 쪽이 존나 크니까. 자, 그 다음 7의 n승분의 7의 n 플러스 1승 서원아 이거 어디로 수렴해? 마이너스까지 잘했어요. 마이너스의 7. 아, 근데 결과가 0이 돼야 된다는 거는 이거분의 이거가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지후야? 7이요. 따라서 결과 먼저 적어줄게.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7의 n승분의 an이라는 수열이 7로 갑니다. 야. 맞냐? 자, 그래서 내가 마무리로 구하고 싶은 거 리미트 4의 n승 더하기 7의 n승 분의 3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a의 n.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자. 아, 나는 이거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어 주어야 핑크색을 써먹을 수 있겠다. 7의 n승으로 나눠야 써먹을 수 있겠다. 근데 7의 n승으로 나눠봅시다. 머릿속으로. 얘 7분의 4의 n승. 도현아 7분의 4의 n승 어디로 가냐? 플러스 7의 n승으로 나눌 때 1분의 여기도 제로겠지. 플러스 7의 n승분 a는 아까 방금 핑크로 7이라며. 답은 7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16번 합시다. 자, 리미트 an이 무한대. 자, 그 다음 나 조건을 이렇게 해서 가자. 시그마가 수렴했네. 일반항은 0으로 가겠네. 그러면 지구야 리미트 무엇이 0이다? 이것이 0이다. 자, 그래 놓고 나보고 구하라는 것이 리미트 an-4bn-1 분의 3an 플러스 4bn 플러스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나 조건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1단원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었던 문제가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얘들아 지금 무한대로 발산하는 AN 이거도 내가 문제 풀기에 유용해 안 유용해? 쓸모가 없음. 근데 써먹어야 되니까 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생각해야 될 거 무한대라는 걸 이용하여 정형 즉 정확히 수렴하는 거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였지? 무한대분의 상수로 박아주면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 사실을 써야 된다 했지. 따라서 상수로 가는 제로와 무한대로 가는 이 친구를 분수로 만들어주면 바로 이 두 개를 합쳐서 AN이라는 수열 분의 AN-2BN의 극한이 무한대분의 0이니까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그냥 바로바로 암산으로 그럼 계산할까? 리미트 AN분의 BN이 의정아 얼만 거야? 2분의 1. 앞에는 약분하면 1 마이너스 2배 이 새끼가 빵 이 새끼 2분의 1. 자 그러면 또다시 도현아 이 식을 구해야 되는데 요걸 보면서 나는 분모 분자 뭘로 나눠야 되겠구만. 그렇지. 그리고 암산하자. AN으로 나누니까 1 빼기 4 곱하기 바로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AN분의 1이 될 거야 여기는. 근데 서진아 AN분의 1은 어디로 갈까? 왜냐면 AN이 무한대니까요. 잘하셨습니다. 분의 분자도 AN으로 나누자 하니까 3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빵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1분의 5니까 마이너스에 5겠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아예 새로운 주제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란 뭐냐? 말에서 느껴지듯 등비수열을 존나게 더한 것, 그게 등비급수야.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 우리가 유명하게 배운 수열은 두 개가 있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근데 왜 등차급수라는 건 딱히 얘기를 안 할까? 등차급수가 수렴할 리가 있을까? 없지. 등차 수열의 기울기가 양수면 존나 커질 거데 그거 다 더하면 무한대 금방 되겠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꽂는 기울기가 음수 즉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 더하면 음수가 되겠지. 재미없어. 근데 등비수열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일단 등비급수가 뭐냐 부터 볼게. 바로 이런 거야. 첫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 곱하기 R의 n-1승 이런 새끼를 다 더한 거를 등비급수라고 할 겁니다. 따라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될 거야. 시그마 n equal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1승 즉 첫 항 더하고 둘째 항 AR 더하고 세 번째 항 AR 제곱 더하고 멈추지 말고 쭉쭉쭉 뭐 이런 게 등비급수다 이거야. 하는 짓은 똑같아. 급수 계산하려면 무엇에 무슨 값 구해야 된다고 재호야? 그래 그럼 부분합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근데 부분합이 뭔지는 알아요. 첫 번째 항부터 A 곱하기 R의 n-1승 이라는 요 부분이 부분합인데 이게 바로 수1에서 배웠었던 등비수열의 합이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도현증 등비수열의 합공식 한번 해볼래? 1 빼기 할 쪽으로 한번 해볼까? 좋아요. 잘하고 있어. 불러. n이 아니고 n승이라고 꼭 해주시고 이게 부분합이고 그것에다가 무엇을 취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를 취해야 되겠지. 그러면 결국 n이 무한대로 간다를 받는 거는 이 부분 항밖에 없거든. 딴 건 다 상수니까.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등비수열의 극한을 리마인드 해봅시다. 잠깐만 리마인드. 지난 시간 R의 n승이라는 등비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1번 만약에 절대값 공비가 1보다 커. 그러면 이 수열 어떻게 되더라?
수렴 발산. 이게 왜 대답이 번뜩 안 나오는겨? 발산이겠죠. 그 다음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더라? 0으로 수렴할 거야. 자, 그 다음 정확하게 R이 1이면 뭐였지? 그럼 11111 이런 재미없는 수열, 잘 안 나오는 수열. 그 다음 만약에 R이 마이너스의 1이면 어떻게 되냐? 뿔마 왔다리 갔다리 징동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 사실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돼. 자, 만약에 절대값 R이 1초가면 이 급수는 수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등비 급수는 수렴을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초록색이 어디로 가요? 빵으로 가겠지. 그럼 남은 새끼만 볼까? 1 빼기 R분의 뭐만 남아? A만 남겠지. 자, 그 다음 R equal 1이나 마이너스일 때 생각해보자. R이 1이면 수열은 3 이렇게 계속 똑같은 거 반복이니까 수렴을 했지. 근데 급수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야. 수렴하겠니? 안 하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면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니야. 즉 R이 풀마 1일 때도 수렴을 못 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수렴하는 것만 공부를 할 거 아니겠냐.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수렴했어? 바로 공비가 1 미만, 절대값 공비가 1 미만일 때 수렴을 했고, 그 수렴값이 뭐냐면 1-R분의 A고, 등비수열의 합공식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치? 1 빼기 R분의 A 이 초반만 살아남는 거야. 뒤에는 죽었으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1승이라고 하는 등비급수야. 얘의 수렴 조건. 자, 공비 측면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돼. 그냥 풀어서 말할까? 공비가 뭐에서 뭐 사이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수렴을 할 거다. 물론 치트키가 있긴 해. 내신 문제 같은 데서 낚을 수 있는 치트키. 사실 공비가 100이든 말든 아무튼 첫 항이 얼마면? 0이면 뭐 빵빠라빵빵빵빵빵이니까 수렴하긴 하겠지. 좀 치트키의 느낌이긴 하지만 첫 항 A가 0이면 된다. 이게 바로 등비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될 겁니다. 됐니? 연습을 좀 간단하게 해볼게. 오른쪽 위로 올라와서 example입니다. 자, 시그마 n equal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승 그거분의 1 마이너스 괄호치고 마이너스 2 n승을 한번 구해보자야. 두 개의 등비수열로 쪼갤 겁니다.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초반부는 무엇의 n승? 3분의 1의 n승이지. 뒤에 부분은 무엇의 n승?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적용하면 되는데 등비수열의 합 구하려면 3개 알았어야 돼. RA 게다가 항수까지. 근데 여기선 N 신경 쓸 필요 없어. A랑 R만 기억하고 요 공식에 때려박으면 그만이야. 자, 그러면 바로 적용해볼게. 말로 먼저 물어보자. 재호야, 요 수열 공비 얼마? 첫 항은? 그렇지. 그대로 3분의 1. 자, 그러면 보면서 대답하세요. 1 빼기 뭐분의 뭡니까? 앞쪽. 좋습니다. 마이너스. 자, 지후 얘 뭐 첫 항 공비 둘 다 얼마? 대입해보자. 그렇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정리는 뭐 알아서 하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 또 example.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고 치자. 시그마
n equal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괄호 x-2의 n승. 이게 수렴을 해주세요. 그럼 x는 어떻습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자, 그러면 어떤 등비급수가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 공비가 어디 사이거나 마일과 1 사이거나 치트키. 치트키는 첫 항이 빵. 그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비 쪽 이야기. 자, 서원이 공비가 얼마입니까? 그럼 그 x-2가 뭐 초가 뭐 미만? 자, 그래서 일단 이러면 되니까 1초가 x가 3 미만이다 라는 조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첫항 쪽 치트키를 한번 써보자. 민준아, 첫항이 뭐임? 오, 그렇지. x 괄호 x 빼기 2가 될 거니까 그게 빵이 되려면 x는 0 또는 2다. 그럼 이것들을 합집합으로 제대로 써준 것이 x의 범위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됐냐? 등비급수는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첫항과 공비만 잘 확인을 하시면 돼. 됐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거형 급수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등비급수도 공부를 했음. 잘 들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2단원이고요. 급수라는 거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적분이라는 교과서 안에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급수는 딱 세 종류밖에 없어. 첫 번째가 소거형 급수예요. 아까 했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비급수입니다. 자, 요렇게 두 개를 오늘 공부한 거고, 맨 마지막 쪽에 이제 적분 쪽을 가면 급수를 정적분으로 읽는 방법도 있다라고만 대충 알아두시고 지금 배우진 않아. 그러면 사실 우리 공부해야 될 거 벌써 다 했습니다. 소거형 급수, 부분분수로 쫓거나 루트가 있으면 뭐 대충 유리화하거나, 등비급수, 첫항과 공비만 확인해서 1 빼기 r분의 a에 때려 박거나. 이제 배워야 될 건 다 배웠거든. 이제 몇 가지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얘기해 볼게. 2번 AN과 SN의 관계에 주의해보자.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이거. 어떤 AN이라는 수열을 더했더니 2n제곱 플러스 3n-1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이건 수원 복습이야. 자, 어떤 수열의 합이 이번에는 무슨 항이 있는 몇 차식이야?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야를 보자마자 이 새끼의 일반항은 어떤 수열이었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었지. 이때 두 번째 항이란 뜻은 뭐야? 첫 번째 항은 그 규칙에 녹아든다, 안 녹아든다? 안 녹아든다 였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일반항을 쓰면 A1은 뭐고요? A의 n은 뭐식인데 단 이거는 n이 2 이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지? 근데 반면 상수항이 없는 이와 같은 식이 보여졌다 치면 얘는 어디부터 등차구만. 첫째 항부터 등차구만. 그러면 얘는 어차피 A에는 뭡니다 라고 써도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했었지. 뭐 이런 게 있었잖냐. 그러면 질문을 할게. 어떤 케이스는 첫 항부터 규칙에 녹아드는 거였고 어떤 경우는 첫 항은 규칙에 어긋나는 거였지? 그치. 여기서 상수항이라고 대답했으면 안 됐어. 상수항이라는 용어가 적용되는 건 등차 수열의 합에서만 해당되는 거고, 이 얘기를 등비 수열 또는 등차도 등비도 아닌 모종의 이상한 수열에 다 통용되게끔 하려면 S의 무엇을 관찰하자였지? S의 제로를 관찰하자였지. 자, 그래서 S의 제로가 제로였으면 이거는 첫 번째 항부터 모종의 규칙에 녹아든다예요. 등차면 등차, 등비면 등비, 그들이 아닌 이상한 분수 같은 거면 분수, 아무튼 규칙에 녹아든다. 반면 S의 제로가 0이 아니라면 둘째 항부터, 세컨드 항부터 어떤 규칙에 녹아든다. 이거를 주의했었어야 되지.
급수에서 이걸 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만약에 이렇게 써진 친구에다가 n 이퀄 무한대를 보내. 아니면 이렇게 생긴 친구에다가 n 이퀄 무한대를 보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을 극한 보내는 거, 즉 수열의 극한은 첫 항이 규칙에 녹아 들든 안 들든 어차피 무한대만 볼 거니까 딱히 첫 항을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급수는 첫 항부터 다 뭐 해야 되니까 서진아. 잘 거면 오지 마. 뭐 해야 되니까. 안 들어서 모르지 개새끼야. 나가. 잘 거면 오지 마. 니 지난 여름에도 이거 듣다가 다 탈락하지 않았었나 너? 끝까지 들었나 너 미적분 나랑? 미적분 처음 하는 너 나랑 뭔가 얼리버든가 뭔가 같이 하다가 중간에 탈락한 거 있지 않았나? 몰라. 아무튼 자지 마요. 처음 하는 것도 자랑이 아니야. 열심히 들어야지 그러면. 자, 얘랑 얘 급수, 즉 다 더한다를 할 때는 첫 항이 규칙에 어긋나면 덧셈도 달라질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는 사실 첫 항이 규칙에 어긋나냐 안 어긋나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무한대만 볼 거니까. 근데 덧셈을 하는 급수에서는 첫 항을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실제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그마 그마 예를 들어야 되겠지. example.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5의 k승 곱하기 ak라는 수열이 3의 n승입니다.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을 구해주세요. 자, 얘는 보자마자 이건 첫 항의 규칙이 어긋난다 아니면 녹아든다. 첫 항의 규칙이 어긋난다 녹아든다. 어긋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겠지. 뭐 때문에? 3의 0승이 얼마니까? 1이니까. 0이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따로 조심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럼 해볼게. 첫 번째 항. 근데 질문 첫 번째 항이 A1이야? 아니면 뭐야? 5 곱하기 A의 1이겠지. 그것이 3입니다. 따라서 A의 1이란 친구는 5분의 3이다라고 분명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 일반항 5의 n승 곱하기 an 5의 n승 곱하기 an은 당연히 sn 빼기 sn-1이라면 되는 거니까 3의 n승에서 3의 n 빼기 1승 빼면 되겠지요. 정리하면 이거 뭐 됩니까? 2 곱하기 3의 n-1승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n은 하고 정리를 하면 5분의 2 미리 좀 하나 뺐음. 왜? 5분의 3의 n 빼기 1승으로 묶으려고요? 보이니? 단 이건 뭐야 n이? 2 이상이지. 실제로 첫 항과 식에다가 1 대입해 본 게 어긋났었음.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합을 계산할 때 이걸로만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긋나는 만큼을 분명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은 5분의 3이라고 따로 떼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요 녀석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지? 2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첫 항이 얼마인 셈이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1을 대입한 게 아니라 이거 A2부터 A1 따로 떼고 A2부터 더하는 거 아니야. 그냥 A2가 첫 항이잖아. 그냥 A2가 얼마야 하면 2 대입하면 25분의 6이잖아. 그리고 공비가 얼마야? 5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얘네들에 대하여 공식을 때려줘야 돼. 1 마이너스 누구분의? 5분의 3분의 분자 뭐? 25분의 6이다. 를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지금까지가 등비수열에 대한 개념 설명이었고 쉬는 시간 후에 등비수열의 문제를 풀어볼 테니 쉬는 시간 동안 한 번 더 등비급수 우리가 공부한 부분 눈팅 해 두시고 준비하세요.